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은 교체됐지만 아직까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국가 원로로서 쓴소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장외 세력이라 그럴까, 뭐 당원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렇죠. 예. 이 홍위병들에 의해서 171석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 제가 말씀드리는 홍위병이라고 한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이재명 맹목적 지지자들, 네. 개딸, 그 참 그 희한한 용어다 하고 알아봤더니 개혁된 딸들, 그러니까 주로 20대, 30대, 예. 그게 결국 지난 지지자들, 대통령 예. 선거 때도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지지했다.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는 거니까 제가 손녀가 넷인데 예. 셋은 윤석열 찍고 하나는 이재명 찍었더라고요. 예. 네. 예. 그 찍은 이유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이유야. 개딸들.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맹목적 지지 개딸 플러스 문빠 네. 지난 5년 동안에 생성된 대깨문들 있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하는 일은 아름답다. 인이야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 인이 인이야 하고 싶은 대로. 요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저는 이걸 민주당 홍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홍위병들이 민주당 171석을 포로로 해갖고 당론을 좌우할 뿐 아니라 당론. 네. 그리고 그 개별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비판을 쏟아낸. 네. 그 비판이 주로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중 포격을 하는. 네.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글이 계속 쏟아지면 이게 정신적으로 아유, 그럼요. 불안에 빠질 뿐 아니라 그중에 심지어는 난동이 지나치면 그 집 근처까지 가서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위협하고 말이에요. 네. 아니면 당사에 이게 꽃을 보내가지고 뭐 누구는 죽어라 뭐 이런 걸 하고 이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 172석이 완전히 포로가 됐지요. 시간 관계상 그 예를 두 가지만 들게 네. 포로가 된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꼭 필요한 개결 운동 잊지 않기만 하십시오. 매일 꾸준히 누구나 쉽게 허리를 펴고 힘을 서서히 주기만 하면 알아서 롤링으로 근육을 자극 세 가지 모드로 조여주고 확실하게 풀어주고 강력하게 자극하고. 여보, 케겔 운동 이거 진짜 좋지 않아? 당신 완전 달라졌던데? 아 그래?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부사랑 샘솟는 페로니언 개결 운동기. 이 박완주 의원 성폭력 사건, 네. 박완주 의원을 두고 이게 비상대책 공동위원장 27살 먹은 여성 위원장 박지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일이다.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 그게 나왔거든. 그래 모두 그 세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홍위병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국민의힘 당으로 가라. 박완주 의원의 드러난 증거가 뭐 있느냐. 그 그냥 당사에 그냥 조화를 보내 가지고 박지현 뭐 근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세 표변이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당 어줍지 않은 걸 아니 직설적으로 공격하게 나섰다. 이게 홍위병들의 이 공포에 찔려 있다고 하는 증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코미디 비슷한 이 홍위병들 난동을 두려워한 증거로서 윤중현이죠. 그 윤 누굽니까?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 예, 네. 윤호중. 윤호중이. 윤호중. 그 윤호중이 5월 10일 저녁에 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대통령 취임 외빈 초청 그리고 제한된 사람
예. 제한된 사람만 불러서 하는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마주서서 대화하는 한 장의 사진이 네. 이게 공개가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입을 조금 가리면서 활짝 활짝 웃는 모습. 웃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활짝 웃었고 그 대화 내용이 뭐였느냐 그거는 가리지 않고 홍위병들이 웃었다고 그냥. 꼴 좋다 그렇게 즐거우냐 아유 그쪽으로 가라. 근데 그게 왜 웃게 되는지 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 윤 위원장에게 저희 시아버님이 파평윤 씨 중자 돌림이신데 네. 대표님도 그러니까 저 시아버님 그러니까 돌림이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파평윤 씨 중자 돌림이니까 윤호중도 그 확률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 확률이 맞대요. 파평윤 씨. 네. 파평윤 씨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글대로 다 했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은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겠죠. 예. 아니면 그런 학렬이니까 크게 집안인데 뵙게 돼서 반갑다라 이런 정도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건 덕담인데 그러니까 빵 웃었단 말이야. 맨 공격을 하던 대상자가 그렇게 시족을 쳐들어가 나오니까 예. 그 웃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이봉규 대표에게 여쭤봅시다. 그 내가 윤호중이나 그래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했을 때 내가 웃었다. 너 X, 어디다 너 대고? 이 X,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야 홍위병들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라에는 말이야. 어. 이게 뭐 인륜도의라 그럴까? 우리는 아직 시족 관련 같은 게 사실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겁니다. 아, 그럼요. 그다음에 이거- 미풍양속이죠. 저 우리 아니 적군하고 휴전회담도 하잖아요. 네. 판문점 휴전회담 보면 미 해군 제독 스리스타 해군 제독이 그 남일이하고 만날 때는 악수하고 웃으면서 헤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갖다 너희 뭐 적군끼리 왜 웃으면서 악수하느냐 왜 악수하느냐 이게 시비거리야 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국 정치를 각박하게 할 뿐 아니라 이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윤호중 대표가 어떻게 변했느냐. 네. 어떻게 5월 10일 저녁에 그런 일이 있고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어제 그저께 그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윤 대통령이 갔잖아요. 예. 그래 가갖고 들어갔다가 연설 끝나고 나올 때 그 통로 양쪽에 있는 이쪽 저쪽 의원들하고 다 악수를 하는데 네. 윤호중 대표 앞에 딱 섰어. 예. 그랬더니 이게 그 화면 저도 봤는데 윤 대통령은 고개를 좀 수그리면서 이렇게 했어. 예. 그러니까 마치 아저씨에게 집안으로 아저씨 항렬이 되니까 파평윤 씨. 그러네. 예를 들면 그런 자세를. 네. 근데 윤호중 대표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 다 그런 자세. 그런데 네. 그 악수를 받는 윤호중 대표가 화난 표정이야. 아. 빳빳하게 서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홍위병들한테 저 뭐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 기- 안 알아서 그러고야, 기는 거네. 안 그러고야 그게 인지상정상 아무리 정권 수개를 하더라도 말이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대당이 대통령이 됐다 해갖고 야당 의원 만나고 할 때 그 야당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법은 없거든. 그러면 국회 찾아온 그냥 손님인데. 공손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덕담하기 마련인데 이래갖고 너는 내 적군이야 하는 표정으로 이게 이제 홍위병들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수완박 처리 과정에서도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이가 그리고 부산 출신 최고위원도 했던 김혜영 전 의원 같은 이가 공개적으로 반대했거든. 네. 그게 이게 홍위병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두들겨 패니까 나중에 표결할 때 그 지금 제가 세 사람을 예를 들면 그것도 많아요. 많은데 이걸 그 속내와 관계없이 전부 찬성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홍위병들이 이렇게 사사건건 주요 의제에 대해서 자기들 의지, 자기들 방향에 맞지 않으면 이런 폭력적 시위를 하고 여기에 민주당의 공조직이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네. 헌법 8조 네.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네. 그 필요한 조직에서 당론을 이렇게 결정해라.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표결하면 안 되겠냐. 네. 이런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절차를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헌법상 명령이 있는데 네. 그 다음 조항에 이런 게 있어요. 정당의 목적 활동, 앞에처럼 똑같이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헌법 구조네요, 그거는. 8조. 8조에. 8조 3항에 사망에. 정당 해산 조항.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헌법재판소의 네. 심리에 의해서 해산된다. 그건 통진당 해산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해산시켰죠. 해산시켰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네. 하나는 통진당의 강령이 종북 주사파적 강령이다 이거야. 네. 친북적 강령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진당 지하 조직, 그 공조직이 그 당시 이석기 의원을 이 말하자면 지도자로 한 그런 모임에서, 그런 비밀 모임, 비공개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장차 조국 해방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남침을 하게 되면 네. 북한이 해화전신구 그리고 서울 인근의 유료 창고 등을 폭파한다고 우리가 그랬어요. 폭파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해화전신국이 뭐냐 그랬더니 그 폭파해버리면 오늘 이 방송이 안 돼요. 예. 마비되는 거죠. 모든 게 마비돼 버려요. 모든 통신, 그다음에 정권거래소, 그다음에 전기 공급도 마비가 되니까 엘리베이터에 사는 사람들 내려오고 올라갈 때 이게 걸어 다녀야 되고, 네. 그게 폐기물, 똥오줌도 그 차가지고 아파트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모의한 거, 요걸 합해가지고 해산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홍위병 난동은 그것이 민주당의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을 강압적으로 회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들이 복종을 하고 있다. 이건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건 해산 사유가 되네요. 명백한 해산 사유가 되는데, 명백한 해산 사유네.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해산 제소하기 하는 것이 머뭇거리고 어려울 수가 있다요. 그러면 국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청원으로. 대통령에게 이게 청원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오늘 이봉규 TV를 통해서 애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끼리 어떤 이 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이 정신을 깨지 않은 한 이걸 아주 된 맛을 한번 보여야 돼. 대한민국이 이 법치국가고 헌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71석의 국회의원들을 홍위병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돼. 네. 그래 이놈의 정치가 이게 제대로 되지. 이 꼴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하고 있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뜻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선도에 나서주길 바라고, 내일 오후 토요일 그러니까 국민대회 같은 데서도 저는 이 주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저 해산 사유가 분명합니다. 헌법 8조에서 해산시켜야 되겠네요. 자, 한동훈 얘기 좀 해주시죠. 한동훈 의원님 지금 저쪽 민주당이라든가 아까 말한 그 말씀하신 홍위병들은 뭐 소통령이다, 뭐 한동욱이 검찰공화국으로 된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민주당 애들이 그 공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검사장을 이제 법무장관으로 지명해가지고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스스로 웃음거리를 만든 게 많잖아요. 네. 그 신상 털기 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거 털어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작 임명을 하니까 이게 소통령 시대가 왔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 소통령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첫 인사에서 이제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이렇게 몇몇 자리 바꾸는 걸 보고 이건 윤석열 사단의 복귀다. 이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판과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어제 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는 뒤로 미루고 말이야. 한동훈 상대로 인사청문회 시즌2를 전개하는 걸 보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느낀 게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도둑이 재발이 저래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도둑이 재발이 저래가. 그러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는데 이게 이성윤도 이제 다른 자리로 옮겼고 서울고검장. 네. 그다음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딴 자리로 옮겼고. 네. 그다음에 심재철 서부지검장도 이제 딴 자리로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그들로 보면 좌천이지. 좌천이죠. 예. 좌천인데 그러면 내가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묻겠는데 그럼 걔들 그 자리에 남겨두라 이 말이야? 내가 걔들이라고 해서 말이 좀 거친데 그래 말이 안 그 되죠. 사람들 그럼 그 자리에 두라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한동훈이가 정권 교체 법무장관, 왜 했어, 그러면? 법무장관이 되고 그걸 그 자리에 둬. 그럼 그 한동훈이야말로 무골충이지. 첫째, 이성윤 고검장은 중앙지검장 할 때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최초 13명 기소할 때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이게 중진을 모았어. 뭐 이런 경우 나는 그 처음 보는 일인데 자간 뒷말을 없애기 위해서 뭐 그 검찰 간부들 다 모으고 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성윤 혼자 이거 기소하지 말자고 한 거라고. 맞아요. 예. 이성윤 혼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양대학 후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쪽으로 수사 칼날이 갈 것이다. 13명 중에 당장은 포함 안 돼도. 이렇게 이걸 혼자 반대했던 사람이야.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초기에 이게 성남시장 사건을 이렇게 듣기 시작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정수 검사장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사건 뚜껑을 그냥 덮어버렸거든. 예. 지금 소환을 해야 할 그 단계에서 스톱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재철은 이것저것 뭐 걸리는 이게 갑질 행위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럼 그걸 그 친구들 그럼 그 자리에 그냥 둬? 아니지. 안 되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과거에 이게 조국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이게 좌천을 당했던 네. 그 검사들이 가령 원대복귀했다. 네. 그러니까 원상 회복했고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이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 중앙지검장도 바뀌고 그다음에 뭐 검찰국장도 바뀌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뚜껑을 덮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신속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인사를 했는데 이거 민주당 의원들 공격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참.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두고 그건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 소리나 마찬가지지 그게. 야, 저렇게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있죠. 이 경우에 우리 그 이봉규 TV의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애국 시민들은 하나 명심해야 할 게 우리가 윤석열을 선택한 사람들의 선택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계속을 윤석열이라는 도구를 앞세워 가지고 이걸 막자 일단. 네. 자, 이거 막내 성공했어요. 둘째로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부정부패가 광범위하고 깊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우선 대통령 자신부터 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성 원전 1호 사건 등등 걸려 있고 권력 시절들이 걸려 있는 이런 사건들을 이걸 척결해서 한번 완전히 씻어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취임 첫 이 행정 조직으로는 남부지검 그거 이제 문제된 그 심재철이가 있었던 그 자리인가? 아, 하여간 남부지검에 있었던 금융정권 조사단 합동수사부. 예. 합수단. 합수단. 그거는 이제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금융권의 또는 이 국세청에 그 똘똘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 분야의 이 범죄를 다스리는 곳인데 그게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후에
그걸 없앴죠. 갑자기 없앤 이유가 이게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그에서 시발에다가 수사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라임 사건은 강기정 이 정무수석이 그 당사자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 그다음에 현재 성북구 출신 국회의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그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다 하는 게 뉴스에 올라 있었거든. 네. 그러자 줄줄이 또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은 그 주범이 이혁진이라는 자인데 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같은 이게 한양대학 인맥으로 이혁진은 서울 서초구에서 전전 국회의원 선거 때 이 민주당으로 입후보한 경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야. 이게 주범인데 이게 미국에 도망을 가버렸어. 도피해버렸는데 그 검찰이 인터폴을 통해서 이걸 압송하라고 하는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몇 년이 흘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권금융조사단을 그냥 존치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해가 추미애 장관이 이걸 해체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그걸 부활시킨 거 당연히 부활시켜야지.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부활시켜야지. 당연히 부활시켜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을 두고 소통령이라고까지 그 한동훈 장관은 생각지도 않게 소통령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사람을 키워주는 그 재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키워준 거고. 이게 운동권 출신 정권이 네. 사람 키우는 재주가 있는 게 이 대통령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 이제 한동훈도 키우고 그 있습니다. 지금 소통령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다음에 중 올라가서 중통령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올려 세울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그래 제가 좀 비아냥거리는 투가 될지 몰라도 이 홍위병에 포위된 171석 중에는 이게 소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소신 있는 사람 많은데 근데 숨죽이고 그 중에 있잖아요. 상당 부분은 또 이게 기회주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소통령이다 뭐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대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또 한 사람의 차차기 대통령 키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예비 대통령이 많은 게 좋은 나라예요, 사실. 끔끔한 것보다도 말이야. 네. 네. 그게 말이죠. 이게 옆으로 좀 가는데 70년대 초에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가 32살 때입니다. 네. 그래 국회 도서관에 갔더니 쭉 주목할 만한 책을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 책이야. 그게 뭔가 하면 그때가 70년대 초니까 네. 70년대 총리 후보라는 책이야. 예. 70년대 총리 가운들. 그래가 그게 한 10명 정도 뭐 요렇게 큰 책이 아니고 요렇게 비교적 한 200페이지 되는데 쭉 소개를 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고노요헤이가 그때 나이가 34살밖에 안 되는데 요 사람이 70년대 총리 될 수 있다 하는 맨 끝에 그게 올라 있더라고.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아, 총리까지는 안 됐어. 안 됐나요? 안 된대. 아, 나중에 외상했군요, 보니까 거기 외상. 오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총리가 됐어요. 네. 근데 고노요헤이는 이제 나보다 2살 많은데 이게 내가 그 뒤에 주목하고 일본 가서 몇 번 만난 일도 있는데 이게 총리 도전회가 실패하고 중의원 의원을 했어. 네. 중의원 의장은 오래 했고 그 아들이 고노 이치로가 요 앞에 외무상을 했습니다. 네, 외상, 예. 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뭐 총리 반열에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런 일본은 그런 예비군들이 있어. 내각 책임제의 아래에서 예비군 기시다 다음은 대개 누구다 하니 벌써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다. 이렇게 예비 후보가 있어요. 내각제의 특성과 일본 정치의 특별한 풍토. 우리나라는 그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 다음에 누가 된다 나오면 그 박살이 나버리거든. 작살나는 거죠. 그 후계자가 누구라 하면 박살이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춰보면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국 시대를 제대로 열려 그러면 인재가 여러 명이 다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 제발 이재명 같은 그런 잡탕 인물, 조작된 인물이 대통령 되는 걸 막는 방법은 민주당에도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바른 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홍위병에게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반소리해서 점점 자라나가고 말이야.
이번에 그 양향자 의원이 참 잘했더군. 아유 그 주목할 만한 인물이야. 예. 그 양향자 의원이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다른 소리 했더구만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 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해서 나는 법률적으로 따져서 해산 사유가 된다 그랬는데 양양자 의원은 아예 이 정당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나보다 더 직설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잘할 수 있는 풍토가 되려고 한다면 정당이 민주적 운영을 해야 되고 예. 민주적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런 홍위병들을 나무라야 돼요. 그럼 저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홍위병 난동과 관계해서 민주당이 정당 해산 사유가 된과 동시에 저 홍위병의 난동 행위에서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폭력행위에 휘두르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거 나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어느 단계에 가면 말이에요. 지금은 뭐 당장 그러면 무슨 뭐 민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시민운동 단체에서 이 민주당 해산 운동과 동시에 저 홍위병 집단에 대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것도 우리가 그럼요. 확실히 집단적으로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행위 이거 해가야 하고 네. 이런 일을 나는 이봉규 TV를 통해서 이제 소통령까지 등극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부분도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게 민주당 해산 제소 문제 그리고 저 홍위병들의 난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달라 네. 하는 걸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요 얘기도 좀 해주시죠. 박완주 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 심심치 않으면 이 민주당 그 저 좌파 진영에서 단골 메뉴예요. 우파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이게 7, 80년대 학생 운동권이 이제 남녀가 혼숙도 하고 네. 이러면서 막스 레닌 이래의 공산당 지하 운동을 하던 박은영 남도당도 이렇게 보면 막 여성을 성도구로 해요. 네. 여성 동지들. 그리고 신체 접촉을 예사롭게 하고 그런 걸 이렇게 이 범죄라고 보지 않는 이런 DNA가 586 이 운동권들에게 아주 깊이 뿌리 박혀.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도 후기 그 586이거든. 네. 감옥에 잠시 갔다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찌들어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범죄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DNA가 해서 안희정에 이어가지고 무슨 뭐 오거돈, 박원순 뭐 수두룩 하잖아요. 예, 이름 다. 수두룩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더듬어 민주당 아니에요. 더듬어 만진당, 더듬어 민주당. 더듬어 그러니까 추행당 많습니다. 이런 거기. 모욕적인 비판을 받고도 이게 계속 튀어나오고 박완주 의원은 이럽디다. 잡아떼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나는 진실과 싸우겠다고 덮어 씌우기를 하는데 박지현 박지현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한 말이 있어요. 그게 그 한 말이 아까 내가 인용을 했지만은 이건 우리 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네. 그랬는데 이번 이 박완주 사건에 민주당이 새로운 보통 명사를 하나 만들어냈어. 성비위 사건이라고 그래가. 야. 그 언론 듣는 사람은 비위를 거스렸다. 뭐 그런 뜻이지. 네. 그러면 성비위 사건이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뭐를 말하느냐 이거야. 이게 박원순 사건 때의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더니 네.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라는 말 대신에 피해 호소인,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니까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그렇게 앉혀요.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요걸 만들어내더니 이번에는 이게 성비위라는 말을 만드는 네. 야비하고 치졸하고 참 건방진 XX들이지. 예? 이게 박완주는 이게 강제추행 및 강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형법에 강간 강제추행은 미수아니에요? 폭력 협박으로 성추행한 자. 강간은 폭력으로 강간하는 행위지. 네. 그러니까 강제추행 및 강간이야. 네. 근데 아마 강간 및 강제추행인 것 같아. 근데 이걸 그렇게 말하니까 엄청나니까 성비위 사건이라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일단 그 DNA가 여성을 성도구로 한다. 뭐 그런 접촉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지하 활동하는 데는 이런 일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 DNA에 일단 문제가 되면 아니다. 잡아댄다. 증거가 덜나면 덮어 씌우게 한다. 이번 덮어 씌우게 아니에요. 기다리겠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닐 것이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반성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홍위병의 포로가 되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그 다음에 성더더미당으로 전락한 이 민주당, 이걸 바로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뭐 당 해산 절차도 있지만 결국 6월 1일 민심이 폭발시킬 수밖에 없다. 민심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민심 폭발시키는 것은 윤석열 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이것이 민심이 폭발한 증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은 힘을 얻고 한동훈과 함께 비리 범죄자들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 척결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수로 표를 모아. 이게 지방선거는 이게 투표율이 낮을 위험이 있는데 모두 투표장에 가가지고 이런 일본 정당과 이런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법은 이게 완전히 어떤 바스켓에 표를 모아서 이걸 제압하는데 그건 부득이 또 어쩔 수 없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2번을 지어가 제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하는 걸 우리가 또 지켜보자 다음 단계로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네. 아유, 깔끔하게 결론 내려주셨네요. 이번 6월 1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